안녕하세요. 유언물 기능사 제6강입니다. 소화의 이해. 전 시간에 배운 거는 연소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소화. 소화의 개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화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재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셔야겠죠. 화재란 인간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와 반대되는 연소다. 그래서 연소는 오히려 응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명의 발달은 불에 대한 발달이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는 뭐 1200도, 1300도, 그다음에 철기 시대 1500도, 즉 연소를 해서 온도를 올려서 그 온도로 만들어진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발달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재에 대해서 먼저 보실 거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가 있죠. 프로메테우스라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거는 좀 잘라 먹고요.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제우스 신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불을 다룰 수 있음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됐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프로메테우스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냐면 밤새 까마귀가 간을 쪼아먹고 이 간이 다 쪼아져서 없어지면 그 다음날 다시 간이 살아나서 다시 또 까마귀가 오면 그 간을 또 쪼아먹고 그래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한다. 즉 인간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지만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되는 이러한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망각하고 불을 만지다가 다시 또 원상태로 리셋돼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화재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재는 분류를 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국제화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 류, 전, 금 해서 A급, B급, C급, D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는 A급, A급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불이 붙고요, 연소를 하면 재가 남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반 화재입니다. 건물이 불이 났다, 차가 불이 났다,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들이 불이 났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어요. 불이 나면 재는 남지만 물난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죠. 불 났을 때 엄청납니다. 이거 후유증이. 자, 유류 가죠. 유류. 유류는 연소 후에 재를 남기지 않는다. 재가 없다. 즉 완전 연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류화 가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탄화수소계인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가스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스 화재도 유류 화재로 우리나라는 속합니다. 하지만 외국은 가스 화재를 별도로 2급으로 구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급 구별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가스나 유류를 같이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전기에 의하여 발열체가 발화원이 되는 화재다. 그래서 전기 화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기 화재는 전선, 일반 전선에서 불이 붙는 거는 일반 화재예요. 다시 한번요. 일반적인 전선에서 그냥 전선을 쌓아놨어요. 거기서 불이 붙었다. 이거는 일반 화재예요. 재를 남기죠. 그런데 전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거는 전기 화재예요. 개념을 조금 좀 잘 보실게. 일반 화재엔 주로 물을 사용해서 불을 꺼요. 근데 물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물은 전기가 흐른다 하고 물은 동파한답니다. 동결에 의한 파손이 있다. 거기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일반 화재에는 물을 소화학재로 쓰지만 전기 화재는 물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름철에 장마철에 가로등 밑에서 아니면 신호등 밑에서 감전해서
뭐 사고라고 말씀드리겠죠. 감전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 예, 물 속에 전기가 흐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화재는 전기실, 변압기 등등에 의한 전기 화재예요. 그런데 또 변압기 중에서 유류 변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또 기름을 넣어요. 또 이제 변압기의 결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기름으로 순환시켜서 예, 식힙니다. 그거는 또 유류 화재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기 화재는 전기가 흐르는 상황, 전기가 흐르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D급. D급 금속 화재. 금속 화재는 금속이나 금속의 가루 형태일 때 발생한다 해서 금속분. 그 다음에 국내선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가스 화재인 E급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식용유 화재인 K급이 나옵니다. 우리 위험물에서는 이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식용유 화재는 개념을 조금 좀 잘리 가져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는데 이 식용유의 특징이 있어요. 식용유의 특징은 웍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예, 웍에 주방에서 쓰시는 웍에다가 기름을 넣고 외부에서 온도를 막 가하잖아요. 그럼 일정 온도가 되면 불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스스로 불이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화재는 단순하게 기름 화재를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다? 예, 그 이유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 유류 화재와 다릅니다. 화재 성상이. 즉 온도가 올라가는데 인하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식용유는 발화점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뭐 그거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식용유 화재는 예, 보다 발화점 이하, 발화점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덕트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덕트에 자, 여기서 주방에서 이제 조리를 하겠죠. 예, 웍에다가 이렇게 주방에서 조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막 기름이 튀겠죠. 예, 그럼 이 튄 기름이 유증기처럼 해서 여기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염이 이 화염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요. 화염이 안 가는데 이 안에 온도가 250도에서 300도씨 정도가 되면 이 안에 있는 기름의 발화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화염에 의해서 점화원이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 자체가 높다는 이유로 발화점이 높다는 이유로 이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연도예요. 연도. 외부에서 물을 뿌려도 예,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소화약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뭐로? K급으로. 그래서 이거를 K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식용유 화재 등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니까 불을 꺼야겠죠. 그래서 불을 끄는 거를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에는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화학적. 물리적인 거는 예, 질식, 냉각, 제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화재를 강풍으로 소화한다? 예,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를 강풍으로 소화한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을 어떻게 꺼요? 끄죠. 예, 제가 입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이 바람의 21%는 산소일 텐데 이 불에다가 산소를 넣어줬는데 왜 꺼졌을까요? 촛불이 꺼진 이유는 촛불에서 안에서 유증기가 열분해해서 증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차단한 거예요. 즉 연료 공급을 차단한 제거 소화가 됩니다. 제거.
그 다음에 화재의 온도를 점화원 이하로 냉각시킨다. 이거는 뭐 냉각이니까 냉각수화.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지식이에요. 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를 제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제거. 가연물이 불이 붙는 거를 제거하는 게 제거예요. 산소를 제거하는 거는 제거가 아니고요. 산소를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즉 조연성 가스. 여기서 말하는 산소란 조연성 가스예요.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으로 즉 연소의 3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은 물리적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소화는 여기 보시면 억제 부촉매. 자, 촉매라는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촉새라고 아시죠? 촉새. 촉새질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염장 지를 때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에서 중간에서 촉새질 해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 그러면 둘이서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반응이 더 커져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을 더 빨리 해주는 거예요. 자, 촉새가 싸울 때 중간에 본인이 싸우나요? 싸움을 붙이고 빠지나요? 빠져버리죠. 그래서 촉매제라는 거는 어떠한 반응이 있으면 반응을 하게끔 유도는 하지만 본인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들을 촉매라고 그래요. 그럼 촉매는 자, 반응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에요. 안일부.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 소화를 하지 않게 외부에서 억제하는 거. 그래서 억제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할론 소화약제예요. 할론, FCl, BrI. 마이너스 1가죠. 플러스 7이면서. 요것들이 여기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예요. 이러한 산소 또는 수소 플러스 1가. 이것보다 얘가 반응도가 더 높아요. 그럼 어떠한 가연물질이 이것과 반응하기 전에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막아버리죠. 아, 나 산소랑 반응하고 싶어. 나 수소랑 반응할 거야 했는데 누가 딱 인터섹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할로겐족들이. 흔히 말하는 프레온족들이죠. 할로겐족들이 중간에 인터섹트를 딱 해서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이러한 반응을 몇 번 하더라. 1만 회 이상을 하더라. 그래서 뭐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보시면 불이 그냥 꺼져요. 뭐 마치 불나온 필름을 영상을 거꾸로 돌리듯이 불이 쏙 거꾸로 쫙 들어가요. 거기다 만약에 물을 뿌렸으면 물이 화점에 닿아서 터지면서 불이 막 커지는데 그런 게 없다. 즉 화학적 소화 방법이 소화 효과도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화학적 소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제거. 연소의 3요소나 4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소화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제거라는 거는 가연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연성 물질. 대표적인 게 산불화제. 산불화제는 산에서 화염이 거쳐갈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면 미리 벌목을 하는 거죠. 미리 벌목을 해서 불티가 못 날아가게끔. 산불화제. 촛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촛불. 가스를 차단한다. 보일러 등이 화재가 나면 연료를 차단한다. 이 가스 차단에 항상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 소방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좋은 건 아닌데 굳이 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삼풍백화점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픈 기억이지만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그 해 그 언저리에 또 이제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좀 많이 받았죠.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백화점 건물이 그냥 순식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저 정도의 건물이 붕괴가 되면 화재가 일어났을 텐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시 화재가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붕괴되면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어떻게 거기에 전기가 흐를 것이고요. 가스가 공급될 거예요. 그럼 가스 배관이 파손이 되면 전기 설비와 충돌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화재가 안 일어났다고요. 뭐 그 당시에는 그거를 분석을 못했겠지만 뭐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특이한 건물의 붕괴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가스를 차단된 거예요. 즉 가스 설비에는 정압기라는 게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은 높은 압력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압력에 의해서 불세기가 강했다 약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정압기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시설 쪽에 일하시는 분이 피난을 하면서 정압기실에 가셔서 가스를 차단했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분은 대기업의 특채로 채용을 되셨대요. 가스 차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차단. 연료 차단 같은 경우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불이 붙으면은 그 중진류 화재. 그 중진류 화재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개념은 이해하시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식. 질식의 피복 소화라고 있는데 피복이라는 거는 피복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식 소화라는 거는 덮는 거예요. 그럼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산소를 차단하려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 21%. 이 21%의 산소를 15%로 낮춰주면 산소가 없으니 불은 저절로 꺼지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옷 같은 걸 덮어서 불을 꺼주죠.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피복으로 덮는다 해서 피복소화예요. 결국은 가연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사람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다만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서 피복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은 질식이에요. 산소를 제거할 수 없어요. 이 개념 잘 잡으셔요. 이게. 자, 보세요. 이러한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산소가 몇 퍼센트? 21%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22%의 산소를 15%로 맞춰주려면 이 산소를 6%를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농도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불활성 가스. 불활성을. 소화 약재를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다 약재를 투하하면 산소량은 그대로이지만 전체 가스 비율의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거라는 말을 안 써요. 산소를 없애는 거를 제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질식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게 CO2, 포소화 설비, 그 다음에 마른 모래, 젖은 이불 등. 포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폼, 물거품, 거품이라고 하면 금방 하실 거예요. 거품이 일어나면 거품이 공기를 투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 냉각소에는 절대적으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다? 물이다. 왜 인하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물에 무슨 것을 이용하여? 기화자멸 539 kcal per kg. 기화자멸을 이용하여 냉각을 한다. 그래서 가장 큰 물의 특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기화자멸에 의한 냉각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촉매 화학소화, 화학적 소화.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론 소화설비. 이거는 이제 소화설비 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희석소화.
희석소항은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연소 범위 이하로 희석한다. 자, 이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자, 공기 중에 산소 농도 말고요,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이 물이 불에 붙는 물, 즉 혹시 뭐 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술, 알코올이죠, 알코올. 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주자 써가지고 술의 원료 주정, 에틸알코올, 에탄올, 이러한 에탄올이 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탄올 100%짜리에다가 옆에다 불을 놓잖아요. 그럼 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특히나 우리 그 독한 술, 뭐 보드카 같은 경우는 60도, 예, 그 다음에 뭐 중국 술 같은 경우는 한 40도, 예, 더 낮으면 소주 25도, 요즘 더 낮죠. 소주가 얼마 17도, 18도, 더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농도가 낮아지면 위험도가 낮아지죠. 예, 독한 술은 농도가 높은 거고, 약한 술은 농도가 낮고, 더 낮추면 뭐예요? 그냥 소독제로 쓰잖아요. 소주가 소독제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다? 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농도. 연소 범위 이하로 희석시켜서 농도를 낮춰준 그걸 희석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연소의 3요소에 연소의 4요소가 된 겁니다. 자, 보시죠. 가연물을 차단한다. 가연물을 차단한다. 가연물을 차단하는 것 제거 소화. 이제 소화자는 뺄게요. 자,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아니에요. 산소 농도를 낮춰준다. 질식이에요. 자, 점화원 온도를 낮춰준다. 온도를 낮춰준다. 냉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물리적, 요 연쇄 반응은 화학적. 그래서 소화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혹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여 불을 끄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일반 유류, 전기, 금속, 일류, 전금 색깔이 주로 납니다. 요거 앞에 거 A, B, C, D는 암기하실 게 아니고요. 색깔은 암기하세요. 백, 황, 청무, 일류, 전금. 뭐 A, B, C, D는 암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백황, 청무, 일류, 전금 암기를 하시고, 일반 화재는 주로 주수에 의한 냉각입니다. 유류, 기름 화재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줘 연료원에 대한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질식. 전기 화재는 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냉각이면 주수예요. 예,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는 거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에요. 예. 금속 화재에 물 뿌리면은 수소가 발생됩니다. 수소 발생이 돼서 화재 확대라고 합니다. 거의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금속 화재에 물을 뿌리는 거는 폭발이다. 그래서 일반 화재만 물을 뿌리고요. 나머지 특이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가 아닌 거는 물 소환 설비 이외의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기름 화재는 질식, 냉각, 억제 등등의 K급을 사용하여 쓴다. 색깔은 없다. 자, 이제 화재 보죠. 화재 위험성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물을 공부하실 때는 어떠한 상태가 위험하냐, 어떠한 상태는 위험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온도가 높으면 위험하겠죠. 화상 입잖아요. 뭐 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온도가 낮은 것도 위험하다. 왜? 동상 입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 압력이 높아야죠. 높으면 위험해지죠. 터져버리니까. 산소 농도, 산소의 양이 높을수록. 근데 산소 농도가 무조건 높다고 되진 않아요. 뭐에 대해서? 연소 범위 내에서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증기압이 높을수록. 이 증기압이라는 거는 증기가 되고 싶어하는, 즉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압력이에요. 증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자, 낮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인하점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더라. 발화점, 착화점 낮은 온도에서도 혼자 불이 붙더라. B점은 물보다 가볍더라. 불나서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더니 물보다 가볍더라. B점이 낮더라. 융점, 녹는 점. 얘는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버려. 즉 고체에서 액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비중, 증기비중, 비중. 제가 B점을 비중하고 혼동해서 설명했네. 글자 잘못 봤네요. 여기서 말하는 B점이란 비행기. 쉽게 생각하세요. 비행기가 되려는 온도. 비행하려는 온도. 기자만 빼면 돼요. 비행하려는 온도. 즉 증발하려는 온도. 증발 온도. 증발 온도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온도. B점. 융점이 고체가 액체가 되려는 온도. 비중이 무게에 대한 거니까 얘는 비중은 낮을수록. 근데 어떻게 그냥 비중이에요? 증기 비중은 높을수록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라 증기 비중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비중입니다. 증기 비중은 아니고 점성이 높을수록 폭발 한계는 점성은 낮을수록 폭발 한계도 낮을수록 상한계는 높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주의하실 거 비중 주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질 탱크의 화재. 이거는 뭐 위험물 기능사건 산업기사건 기능장이건 개념적으로 좀 다가가셔야 되고 왜? 우리 위험물을 왜 하냐? 위험물이 위험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주로 제4류 위험물이에요. 주로 제4류 위험물에 인화성 액체 중에서 액체라는 얘기는 물이죠. 얘를 어디다가 탱크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탱크는 이러한 탱크입니다. 이러한 탱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이게 20m 그냥 제가 그냥 숫자를 그냥 정해 볼게요. 20m면 아파트 6층 높이에요. 이런 아주 넓은 엄청나게 큰 곳에다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인화성 액체를 여기다가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중진류 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진류라는 건 또 개념적으로 다가가실 게 중진류. 즉 여기는 분해 연소예요. 자, 액면 화재라고 했습니다. 뭐 뒤에 내용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이러한 곳에 액면 기름이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화재 나는 건 어디다? 요 면, 액체의 면, 액면에서 화재가 나는 거를 액면 화재라고 하죠. 이런 중진류 탱크는 액면 화재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일러예요. 보일의 법칙. 보온압반 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부피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복잡하잖아요. 보일러 하니까 뭘 생각하시냐면 보일러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일러 법칙을 이용한 장비 보일러 뭐예요? 이러한 통에 내부에서 불 떼주면 안에 있는 온도가 올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탱크가 있어요. 이러한 탱크. 여기에 기름이 있어요. 액면 화재래요. 여기서 불이 붙었대요. 불이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런데 보일러요. 뭐 물을 끓인다고요. 보일러 물 끓이려고 쓰시잖아요. 요 바닥에 뭐가 있다? 물이에요. 물. 근데 얘는 중진류야.
물은 예, 비등점이라 가지고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 근데 중진류들이 보통 300도씨 정도, 보통 300도씨에서 얘는 비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열이 위로도 가겠지만 이 열이 아래로도 갈 거예요.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으로 기름이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예, 온도가 상승한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물은 100도가 되면 끓어요. 즉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 열이 어디요? 이 물을 데펴요. 그럼 물은 결국 물이 끓어버린다는 얘기죠. 물이 끓으면은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에 대해서 1리터의 물이 기체가 되면 몇 배의 부피 팽창률? 1700배의 부피 팽창률. 즉 요만큼의 물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적으로 1700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끓어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일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액면화재 표면의 연료파가 최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시켜 모아 물과 기름을 탱크 밖으로 유출시켜서 화재를 갑자기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통기관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통기관에 선단을 꺾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보일오버.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버버. 슬로버버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탱크가 있고요. 여기에 불이 붙어요. 근데 보일오버는 물을 끓이다 했잖아요. 최저부에 고여있던 물이 끓는 게 보일오버. 슬로버버는 여기 불이 나니까 이 유면, 액면을 덮어서 질식소화를 하겠죠. 주로 포를 쓸 겁니다. 포. 이 포는 공기 플러스 물이에요. 이 물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화재가 났다고요. 화재가 나니까 이 여기 연료는 뭐 온도가 막 올라가서 뭐 200도, 30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오네요. 물이 들어왔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하나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 난로 위에다가 물을 놓고 끓여요. 그러면 물이 데펴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난로에다가 그냥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면서 그냥 바로 증발해 버리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주 뜨거운 열표면에다가 물을 넣으니까 이 물이 바로 그 앞에서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부피 팽창률이 증발해서 갑자기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오버, 슬로버버 둘 다 물이 끓어 넘쳐요. 조건은 화재시야. 근데 보일오버는 최저부에 고여있던 물, 슬로버버는 불을 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투입된 물. 자, 다음 플러스오버. 플러스오버는 화재와 관계가 없어요. 화재가 관계 없는데 최저부에 어떠한 물이 뭐 제조 공정 같은 데서 보시면 외부 요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갑자기 이 물이 비등하면서 1700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700배 부피 팽창하면서 화재와 관련 없는데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플러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화재가 아니에요. 화재와 관련이 없어요. 보일오버, 슬로버버는 화재와 관련이 있고요. 자, 다음 거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오일오버. 오일오버 개념은 어떤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냐면, 자요, 이러한 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액체 위험물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할까요? 이것이 위험할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유증기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증기. 유증기가 어디가 훨씬 더 많죠?
등질리 표면이잖아요. 표면 화재, 액면 화재란 말이에요. 이 유증기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러한 곳에서 기름 때문에 뭐 한다? 화재로 인하여 폭발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드럼통 같은 경우, 드럼통을 용도를 많이 써요. 대부분이 뭐 드럼통은 잘라가지고 뭐 불판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용도를 많이 써요. 드럼통이요. 이런 드럼통에다가 반을 잘라서 써야 되니까 용접기 가지고 드럼통을 용접합니다. 이렇게. 녹여서 잘라야 되니까. 근데 그 드럼통 안에 기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름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있었다. 이 기름이 증발해서 그 드럼통 안에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불꽃을 하면 이게 터집니다. 터져. 그러한 상태는 뭐라고 한다? 50%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오일 오버가 생긴다. 그래서 공간 용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공간 용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탱크는 얼마? 5에서 10%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줘야 된다. 자, 파이어볼. 파이어볼은 화구, 불이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핵폭탄 터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폭탄 터지는 거 보면 불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터지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파이어볼이라고 합니다. 기타 탱크 화재에서 블레비, 증기음 폭발, 뭐 블레비 말 그대로 뭐 파이어볼이 나오는데 탱크 주위에 화재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가열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액화가스 탱크예요. 이건 액화가스 탱크. 이렇게 액화가스 탱크. 여기 지금 만약에 뭐 LPG가 있다. LPG가 있는데 외부 화재 불이 나면은 이 불에 의해서 안에 있는 가스가 비등을 할 것이고요. 요 용접부 중에서 좀 약한 부분에 의해서 구멍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오면서 폭발하는 거, 블레비라고 하죠. 블레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은 어디냐면 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제천 화재 스포렉스 화재일 때 그 2층에 사우나 구조를 안 하고 현장에 소방관이 도착해서 거기가 뭐였냐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LPG를 운영하고 있어요. 2톤짜리 LPG를. 제일 먼저 했던 게 LPG 냉각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물에 화재가 났고 건물 옆에 LPG가 있는데 건물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LPG를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방호라고 합니다. 방호.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예요. 여기에 물을 뿌려줘 가지고 이 연료파가 연료라는 거는 복사 연료에 의한 것도 엄청나요. LPG 가스통이 터졌다 그러면 그 동네 반경 뭐 한 2km, 3km에는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블레비, 액화가스 탱크에. 그다음에 중기온 폭발이라는 거는 유출돼요. 액체가 유출돼서 이것이 공기 중에 머무르면서 어떤 파이어볼처럼 불이 붙는 거. 블레비는 기억을 하세요. 액화가스 탱크에 유출된 것들이 파이어볼에 의해서 불이 붙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제트파이어라고 합니다. 제트파이어. 자, 제트파이어는 이송취급소에서 배관에 가연성 가스가, 인화성 액체가 흘러요. 근데 여기 구멍이 하나 뻥 뚫리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분출될 겁니다. 분출되면서 유동대전. 분출되는 압력이 세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유동대전이 생겨서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트파이어. 제트기처럼 불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왜? 이 배관에서 이송하기 위해 압력이 높을 텐데 구멍이 뚫리면 이 구멍 쪽으로 순간적인 압력이 엄청나게 고압이 걸릴 거고 이 고압에 의해서 유동대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 제트파이어.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거. 지금까지는 뭘 했냐? 5개 탱크 저장소의 특별한 이상 현상에 대한 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할 겁니다. 왜 건축물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 어떤 거? 제조소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조소에는 일단 목조가 있겠고, 제조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일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죠. 예. 일반 건축물에는 목조 건축물이 있겠고 내화 구조의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목조 구조는 나무예요, 나무. 얘는 보시면 고온 단기인데 1300도까지라. 나무로 집을 지면 고온 단기, 빨리 불이 붙고 온도도 아주 높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고온 단기인데 온도 1300도, 높아요, 온도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보실 거 요것만 보세요. 목재 인하점은 260인데요. 인하점이라는 건 목재가 옆에 불이 있을 때 붙는 온도예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플래시 포인트를 이해하세요. 480도라는 걸 보시면 발화점이래요. 어떠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불을 갖다 대지도 않았어. 점화원이 없어요. 다만 이 나무의 온도가 480도가 이상이 되면, 목재가 480도 이상이 되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발화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조 건축물, 나무 건축물에 밀폐된 곳에 만약에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갔다. 중간에 몇 도까지? 500도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다? 다 불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목조 건축물과 다음에 있는 이제 일반 내화 건축물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1200도, 1300도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20분. 빨리 붙고요. 빨리 꺼져요. 이것이 보다 목재 건축물의 화재인데, 내화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얘는 저온으로 장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이 한번 쫙 붙었다가 유지를 합니다. 근데 온도는 900에서 1000도예요. 요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목조 건축물은 한번 불이 붙으면 외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화 건축물은 외부하고 공기가 차단돼 있죠. 내화 건축물 자체는 불에 안 붙어요. 불연재료니까. 하지만 내화 건축물의 안에 있는 가구류라든가 살림살이 뭐 어떠한 내용물들이 불에 붙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안쪽에서 밀폐된 곳에서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자, 안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얼마? 600도, 500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500이었으니까. 500도씨 정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안에 있는 물질들이 벌써 뭐예요? 착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점화원이 없어도 내부 온도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불이 붙는다고. 그런데 건축물이 밀폐되어 있다는 얘기죠. 밀폐가 돼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불이 없어도요, 내부 온도에 의해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그 가연 물질들이 어떻게 되냐? 분해, 증발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내 안에 가연성 등기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불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걸 플래시 오버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요. 밀폐된 공간 안에 화재가 여기서 났어요. 화재가 여기서 나면 화재가 이렇게 화염이 퍼져야 되잖아요. 화염이 퍼지기도 전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불이 가기도 전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착화점 이상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그냥 불이 붙는 거라고요. 그 불이 붙을 때 가장 높은 온도, 최정점이 되는 온도가 플래시오버라고 합니다. 그럼 플래시오버는 언제 일어나냐?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이렇게 플래시오버가 되면 불이 일정 양을,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를 사용해서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감쇄기가 들어갑니다. 감쇄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밀폐됐잖아요. 밀폐돼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안에 산소가 없어요. 그런데 백드리프트,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건물 안에 불이 붙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문을 열고 피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구출하려고 한다. 그때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불이 안으로 swak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죠. 왜? 이 안에 있는 불은 산소가 없어서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산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산소를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거, 그거를 백드리프트라 그래요. 이거를 역화라 그러죠. 역화. 자,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플래시 오버에 이르는 단계,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지? 성장기다. 그 다음에 최성기는 플래시 오버 현상 이후다. 감쇄기, 쇠퇴기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감쇄기, 쇠퇴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백드리프트. 백드리프트를 주의해야 된다. 이 백드리프트는 뒤쪽에 나오는데요. 플래시오버는 주로 가연성 가스가 가연물이 주도예요. 그리고 플래시오버 상태에서는 가연물이 전부 다 뭐라고요? 예, 착화할 수 있는 온도를 다 내보냈어요. 그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예, 백드리프트 상태에서는 갑자기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산소가 주도입니다. 산소가 주도. 그래서 화재의 성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백드리프트는 뭐 순간적으로 동시에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발적으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다. 예, 400, 500 사이 온도가 되면 다 예, 뭘 한다? 분해,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풀이 가보시죠. 자, 인화성 액체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인화성 액체 자, 제1류 어차피 할 거니까요.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라고 해서 물질을 나누고요. 산, 가, 자, 인, 자, 산 중에 제4류의 인화성 액체가 있습니다. 인화성 액체는 다시 또 나눕니다.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3,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자, 벌써 아시겠죠? 석유류니까. 예, 석유류니까 유류화재, B급 화재다. 색상은 백, 황, 청, 무다. 자, 화재 표시색상이 청색인 것은 백, 황, 청, 무. 청색은 요거 C급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재. 자, 일반적으로 요거 문제 힌트죠. 일반 화재라는 얘기죠.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이 가장 효과적인 화재는 뭘 거 없죠? 예, 일반 화재인 A급 화재. 자, 탱크 내 액체가 급격히 비등하여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킨다. 탱크 내 액체가 비등하여 자,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킨다. 뭐예요? 파이어볼, 백드리프트, 블리브, 플래시오버. 자, 파이어볼은 뭐라고요? 예, 구름, 폭파 현상이 구름처럼 나온다. 백드리프트는 역화, 건축물 화재에서 뭐 산소 주도용, 블레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블레비죠. 다음에 플래시오버는 건축물 화재에서 순간 폭발, 예, 순간 연소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용이 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 연소, 소화 뭐 이런 거 나오면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착화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착화 온도, 발화 온도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맞죠? 인하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예, 인하점이 낮아야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으니까 위험성이 크다. 맞죠? 인하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이 낮다. 인하점이 낮으면 착화점도 낮다. 세모해 주시고요. 일단 폭발 한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폭발 한계, 연소 한계 넓을수록 위험성은 커진다. 맞죠? 자, 3번 볼게요. 자, 세 가지 온도, 인화점,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이었어요. 자, 인하점은 불이 붙는 최저 온도라고 했고요. 가연물이 있어야 돼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발화점은 가연물이 없어야 돼요. 자, 연소점은 가연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인하점보다 뭐요? 10도 정도 높다 그랬고요. 10도씨 높고 5초 이상이라고 했어요. 즉 인하점과 연소점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인하점과 발화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착화점, 발화점 관계가 없어요. 이게 위험물 필기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가연성 액체의 인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것. 그냥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라고 하겠습니다. 증기압력이 낮다. 증기압력이 낮은 거, 압력은 높은 게 위험. 자, 인하점이 낮다. 인하점은 낮으면 위험. 최소 착화 에너지가 낮다. 최소 착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죠. 최소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 연소 하한급이 낮다. 이거 판단해야죠. 연소 하한값이 낮다. 상한값이 높다. 당연히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인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건 증기압력이 낮을 때. 그다음에 고체 연소의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체입니다. 갑자기 이제 연소 또 나오는데요. 고체 연소에는 혼합, 증발, 분해, 표면, 뭐 들어보지 않은 말 있죠? 여기 혼합 연소. 혼합은 어디요? 혼합, 예혼합, 기체 연소죠. 기체의 연소.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연소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연소 범위 하면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가 인하점, 온도. 자, 연소 범위는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맞고요. 공기 중에서보다 산소 중에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산소 중에 있을 때가 연소 범위가 당연히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범위니까 맞는 얘기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상한값은 변하지 않으나 하한값은 커진다. 압력이 아니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아니고 온도죠, 온도. 자, 그다음 연소 범위 농도 이하에서는, 연소 범위는 연소가 가능한 부분, 그 농도 이하에서는 인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소하지 않는다. 답은 3번으로 해야겠네요.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맞는 거래요. 불이 잘 붙는 거라는 거죠. 위험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 주위 온도가 낮을 때, 높을 때. 잘못된 거고요. 표면적이 적을 때, 표면적이 넓을 때, 열 전도율이 작을 때, 이건 맞죠. 발열량이 작을 때, 발열량이 클 때. 그래서 답은 3번, 열 전도율, 열 전도도가 적을 때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난다. 다음,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대리석, 커피, 알루미늄, 밀가루. 자, 일단 커피나 밀가루는 유기 제품이었어요. 즉
자연에서 나오는 씨앗 같은 거,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금속분이에요. 대리석이에요. 돌가루. 돌가루가 폭발하고 불에 안 타죠. 불연재료니까. 답은 1번. 자, 분진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나트륨이나 칼륨 등이 수분을 흡수하면 폭발하는 현상이다. 분진 폭발? 분진 폭발은 수분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고체의 밀입자가 공기 중에서 착화 에너지를 얻어 폭발하는 것이다. 공기 중에서 표면적이 넓어서 착화, 폭발하는 것이다. 맞고요. 화양유가 산화열을 축적하여 산화열. 고압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다. 답은 분진 폭발이니까요. 2번으로 하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소에 대한 부분, 소화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연소와 소화를 배웠으니까 이제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